안녕하세요. RGBN2365 채널 진행자의 미킴입니다. 이 채널을 소개하면 유튜브 건강 채널입니다. 앞으로 내용은 역사적 인물들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건강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얻어 현대인들의 건강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부터는 추가로 여러 가지 유익한 건강 정보도 수집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편에서는 클레오파트라와 연인 사이였던 고대 로마 시대의 장군이었던 줄리어스 시저가 어떤 인물이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줄리어스 시저 간질 즉 뇌전 증설의 징후와 증상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에 의하면 간혹 카이사르가 뇌전증을 앓았다고 여겨진다고도 합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고들 말들도 들려오네요. 특히 기원전 80년대에 술라가 처벌자 명단을 공개하던 당시였는데 그가 말라리아에 걸린 것은 이보다는 더욱 확실하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카이사르는 부분적 발작 증세를 보였던 것 같은 기록들이 있다네요. 그는 아마도 어린 시절의 소발작설도 나오네요. 이렇듯 그의 발작에 대한 가장 최초의 기록은 카이사르 사후에 태어난 사람인 스웨토니우스의 글이답니다. 그가 뇌전증 환자였다는 주장에 대해 일부 의학, 역사가들 사이에 그의 병이 뇌전증성 발작을 유발하는 저혈당증이라는 반론도 나오기도 한다고들 합니다. 고대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당시 신성한 병으로 여겨졌던 간질이 아닌 미니 뇌졸중을 앓고 있었지 않나 하는 미니 뇌졸중설도 대두하고 있다 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고도 한답니다. 일시적인 뇌혈류 부전으로 초래된 허혈성 뇌졸중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24시간 이내에 완전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RCL 연구팀이 카이사르가 보였던 질병 증상을 재분석해 위와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고 밝혔다는데 글쎄요, 그 결과물은 신만이 알겠지요. 이런 결과물로 카이사르가 말년에 정신적으로 우울감을 일으켰다고도 하는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체중이 60kg인 사람의 경우 세포수는 약 60쪽이나 된다고 하네요.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도 수학과 같이 1 플러스 1은 2 같이 정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 이 결과물만 가지고는 정답이다 말하기가 무리하지 않나 여겨집니다. 성별, 나이, 체질, 그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하는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천편일률적인 건강 상식이 절대적인 진리인 양 믿는 것은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겨집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감된 부분만 받아들이시고 공감이 안 되는 부분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지 수천 년이 지난 과거 인물 단편적인 역사 속에 있는 기록만 가지고 질병의 증세를 논한다는 게 그 자체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여겨집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간질이 있다는 것은 영화 클레오파트라에서 카이사르의 간질 장면이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일부 주장합니다. 카이사르가 통치했던 당시의 간질은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온 신성한 병으로 여겨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합니다. 대중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퍼져 있었다 전해집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가 신과 교류하는 신과 같은 인물임을 강조하기 위한 신병을 간질로 묘사했지 않나 하는 후세의 사람들의 비판적인 의혹이 있을 수 있다 여겨집니다. 기원전 44년에 암살된 카이사르는 지금까지 수년간 의학적인 논의 대상이 되어왔다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통설에서 그가 간질을 앓고 있었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연구 대상은 될지언정 만약에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의학적 규명이 된다면 대중들의 시선과 흥미를 자극한다는
비판에 처할 가능도 있을 것입니다. 카이사르가 현기증이나 어지러움, 손발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등의 증상 순환기 계통의 질환으로 고생했을 가능성도 추측적인 면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간질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기관 전문에 따라 약간씩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인 증상은 대부분 경기, 발작, 경련 등 비슷한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그런 경우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의료기관이나 병원을 방문하여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합니다. 소아의 경우 부모의 무지와 어설픈 판단으로 확인되지 않은 비과학적인 처방으로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이를 사망시키는 불행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상 객관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다음 3편 영상에서 만나볼게요. 감사합니다.